안녕하세요. 인코텀즈 1을 이제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인코텀즈 규칙이 이제 어떻게 개정되었고, 또 어떠한 의도로 인코텀즈 규칙이 만들어졌고, 조금 아시겠나요? 이것도 제가 못 들으니까 어떻게 좀 말씀을 잘 드리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시는지조차 몰라서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를 믿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DAP 조건부터 다시 볼게요. 정의는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입니다. 아셨죠? DAT 조건만 양화를 한 거고, DAP나 DDP 조건 같은 경우에는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입니다. 아셨죠?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위험도 이전되고 비용도 이전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 장소까지가 매도인이 다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과 비용은 다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DP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수입 통관된 물품이 수입이 통관된 물품입니다. 수입된 물품, 수입 통관된 물품 좀 다르죠? 수입 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수입 통관은 누가 한다? 매수인?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렇기 때문에 수입 통관된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 의무 완료되고 위험 이전되고 비용이 이전된다. 이해하셨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의 수출입 통관, 수출입 관세. 보통은 이 관세가 보통은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게 관세입니다. 수출은 모든 국가에서 웬만하면은 수출 물품은 좀 어떻게 돼요? 외화 획득이라든지 국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수출할 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코텀즈 규칙에는 수출입 관세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있겠죠. 그래서 물품의 수출입 통관, 수출입 관세 부담, 모든 통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되는 게 다 누구 의무다? 매도인 의무다. 한마디로 결국 따지면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표방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DDP 규칙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면 매도인은 최대 의무를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엑스웍스 조건과 다르게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이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세를 부담을 하고, 그 밖에 모든 비용이나 절차를 매도인이 다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한다. 결론적으로 얘는 엑스웍스 조건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규칙의 공통점을 보시면 어디까지 운송비를 지급한다. 목적지, 여기 목적지는 당연히 지정 목적지겠고요. 지정 목적지 내에서도 지점이 있을 땐 그 지점, 또 이거는 결국엔 DAP 조건이나 DDP 조건이고요. DAT는 일반적으로 지정 터미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엔 운송계약 체결해서 운송비 지급하고,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다 틀리다. 같다. 오로지 뭐만 상이하다? C 조건만 상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에 대해서 보실게요.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은 인도 장소와 도착 장소가 모두 다 해상이다. 그리고 FOB, CFR, CIF 조건은 선측 난간을 통과하는 때가 아닌 본선에 적재되는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선측 인도 조건, 물품이 당연히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이렇게 보니까 뭐를 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F조건. F조건은 자꾸 매수인이 지정한이 계속 나와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또는 선박이에요. 운송인은 원래 선박. 운송인은 FCA죠. 선박은 FAS, FOB입니다. 매수인이 지정했다. 왜? F조건은 운송계약을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이에요. 그래서 본선 선측에 놓이는 때 매도인의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선적으로 해서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 프로큐어한다. 이때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 결국 이 뜻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제조물 매매가 아니고 1차 상품 매매의 경우에는 연속거래 중간에서 수차례 전매가 되기 때문에 물품은 이미 선측에서 지정 선적항에 본선에 적재된 때 이미 최초의 운송인에 의해서 선적 의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운송 중간에 있는 운송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완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선측에 놓이는 때 다 이전되고 위험도 이전되고 비용도 이전된다. 근데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솔직히 어떤 의무가 더 적합할까요? 컨테이너에 적재된다. FCA가 더 적합하겠죠. 왜 FCA가 적합하냐? FCA는 물품의 선택된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복합 운송 방식에서 보통은 컨테이너를 사용하죠. 알겠죠? 그럴 경우에는 FCA가 적당하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론이고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컨테이너에 적재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FOB도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가 똑같죠. 지정 선적항 내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어디에 본선의 적재,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뭐가 개정됐다고 했죠? 선척의 난간이 아니고 본선에 적재된 때 뭐가? FOB, CFR, CIF. 그래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본선의 적재에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할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 결국 인도 의무의 완료 시점은 본선에 적재된 때. 그러면 이때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에 위험과 비용이 이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FO 규칙의 공통점을 좀 보실게요. 매도인은 해상 운송을 포함한 주된 운송 구간의 운임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 운송비 지급.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매수인이에요. 지금 요 매도인이 운송계약, 요 주어가 바뀌는 타임. 매도인이면은 이거는 어느 규칙이에요? C규칙. 또 D규칙. 오로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한다. 얘는 E조건과 F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은 같다 틀리다? 같다. 모두 같다. D조건도 같다. 단 뭐만 상이하다? C조건만 상이하다. CFR 보실게요. 운임 포함. 매도인이 똑같아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고 위험도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는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비용은 어디까지일까요? 비용은 어디까지일까요? 당연히 지정 목적항의 어떠한 지점이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비용은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되는 데 있어서의 운송 비용, 뭐 양육비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용의 분기점은 선적지가 아니고 도착지다. 이해하시겠죠? CIF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뭐와 CFR 조건과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된다. 비용은 목적항까지 운송되는 운송계약 비용이라든지 운송비, 각종 이렇게 부수하는 비용들 다 어디까지? 목적항까지. 제가 일부러 목적항 내의 합의된 지점. 지점까지 발생된 비용은 다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이러한 합의된 지점이라든지 합의된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인도 장소 중에서도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신이 목적지 내에서 자신이 인도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조건이나 지조건의 권리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조건 부부입니다. 최소 조건 부부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좀 부가적으로 넓은 범위의 보험을 체결을 원한다면 당연히 매도인은 해줄 수 있어요. 누구의 비용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어떠한 보험 제공 의무를 제공하거나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C규칙의 공통점을 보실게요. 매도인은 해상 운송을 포함한 주된 운송 구간의 운임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F 조건은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 지급이에요. 이거 아까 F조건과 주어를 제가 잘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매수인이 들어갈까요? 매도인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매도인이 들어가겠죠. 그죠? 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의무화 되진 않지만 당연한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 지급한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특수 비용 인도 규칙이라고도 부른다. 매도인은 어디에서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돼요? 목적항이에요? 목적지예요? 아니면은 선적지예요? 매도인은 선적지죠. 선적지. 선적지에서 물품 인도가 완료되는 무슨 조건이다? C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단 D조건만 어느 조건이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세부 규칙에서 좀 보실게요. 세부 규칙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너무너무 죄송해요. 매수인의 의무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친 게 제 교재에서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매수인의 의무에서 요 파란색으로 된 것 좀 고쳐주세요. 정말 진짜 죄송해요. 그래서 매도인의 일반적인 의무는 A1, B1 이렇게 되어 있고요.